행복과 성장,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사실 아주 가까운 관계예요. 행복하게 일해야 성장할 수 있고 성장을 해야 행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걱정부터 앞서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하게 되는 순간 겪어보셨죠? 일에서 성과도 내고 스스로 성장도 하며 행복하게 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행복하게 일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쑥쑥 성장하는 방법,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레임을 제대로 만들고. 팩트를 통해 문제의 답을 찾고. 관, 정확한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자,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근성과 꾸준히 발전하려는 자세로 임하고. 팀,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팀워크를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프레임. 프레임이란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질문을 정리하고 가설을 수립하는 단계예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그럼 프레임을 잘 잡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누가 왜 이 문제를 준 거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문제의 맥락을 이해해야 어떤 관점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엔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목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4I라고 들어보셨나요? Information, Intelligence, Insight, Impact. 문제 해결의 목표는 단순히 문제와 관련된 인포메이션이나 인텔리전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원하는 임팩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얻고 싶은 임팩트가 무엇인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한 후에는 문제의 전체적인 형세를 파악합니다. 우리의 상황뿐 아니라 문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외부적 요인과 핵심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포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아군의 역량 외에도 승패에 영향을 주는 적군의 역량, 외부 세력, 전쟁지의 지형, 기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죠. 문제의 형세를 파악했다면 문제를 구조화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하위 요소들을 미시하게, 즉 전체적으로 빠진 내용 없이 하지만 서로 내용이 겹치지는 않게 잘 정리하는 과정이죠. 문제를 잘 구조화해야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사고와 명확한 분석이 가능해진답니다. 문제를 구조화한 후에는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가설을 세워야 해요. 문제 분석을 시작할 준비를 하는 거죠. 질문과 가설 없이 정보 수집과 분석부터 시작하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핵심 이슈를 놓치게 될 수 있으니 이 단계를 꼭 챙겨주세요. 두 번째, 팩트. 팩트는 프레임을 통해 정리한 핵심 질문과 가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팩트에 기반하여 문제에 대한 답을 잘 찾아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핵심 팩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시대. 수많은 정보 중 얼마큼의 정보를 파악할지 결정하는 게 참 어렵죠. 필요한 만큼의 물만 끓이면 되는데 바다 전체를 끓이려고 하면 절대로 끓는 점에 도달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면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넘어 인사이트에 도달할 수 없고 결국 임팩트도 낼 수 없답니다. 가설 검증에 필요한 핵심 팩트에 집중해야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가설 검증에 사용하는 팩트는 객관성, 중립성, 그리고 다양성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팩트의 객관성이란 팩트를 수집하는 과정에 나의 주관이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왜곡 없이 파악하는 것을 말해요. 팩트의 중립성이란 팩트를 한쪽에 치우친 관점 혹은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필요해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균형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왜곡된 팩트로 인한 잘못된 결론을 막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가설을 검증하다 보면 혹시라도 가설이 틀릴까봐 걱정되기도 하죠. 하지만 가설은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일을 잘한다는 것은 한 번에 가설을 검증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설의 수정과 검증을 반복하며 문제의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랍니다. 세 번째, 관점. 관점이란 정확하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최선의 답을 찾는 것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문제를 분석하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먼저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관점뿐 아니라
상대의 관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익숙한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문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랍니다.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회사 내부의 관점뿐 아니라 외부의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공급사의 입장이라면 고객의 관점에서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야 하는 이유와 함께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꼭 생각해봐야 해요. 옳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위험을 막을 수 있고, 그 일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극복 방안을 마련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목표로 향하는 길은 싱글 패스의 관점보다는 멀티 패스의 관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최선책이라고 생각했던 플랜 A가 맞지 않는 경우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인 플랜 B, 플랜 C까지 고려함으로써 목표로 향하는 길을 더 치밀하게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자세. 자세는 끝까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근성과 꾸준히 발전을 추구하는 자세를 말해요. 좀 더 자세히 5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1. 완결성과 끈기, 그리고 치열함의 자세입니다. 어떤 일이든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모든 요소를 놓치지 말고 하나하나 끝까지 챙겨야 해요. 경영은 곱하기 펑션이라는 말이 있죠. 99가지를 챙겨도 한 가지가 누락되면 99 곱하기 0이 되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요소를 완결성 있게 챙겨야 합니다. 또한 끈기를 갖고 일을 끝까지 마무리해야 해요. 물을 수증기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온도를 99도까지만 올리고 이제는 되겠지 하고 방심하면 물은 100도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일은 실패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낸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한 가지 전략 또는 방식만을 끈질기게 고수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문제의 형세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게 전략 방향을 수정하여 민첩하게 대응하는 피보팅이 필요하기도 해요. 특히 요즘과 같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목표를 향한 끈기와 치열함이란 끊임없이 변화를 주시하며 적절한 피보팅을 통해 실패 위험을 최소화하고 목표에 최대한 근접해지려는 노력이랍니다. 2. 실패를 자선화하고 창문과 거울을 바라보는 자세예요. 설령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실패의 이유를 되돌아보며 실패를 나의 자산으로 만들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반대로 성공했을 때도 자만하지 않고 아쉬운 점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해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창문과 거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잘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살피기 위해 창문, 즉 외부를 보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거울, 즉 나 자신을 보며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인지 반성해야 발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3. 길목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기회와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오는 법이죠. 원하는 일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기회를 기다려야 해요. 물론 기회가 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준비한 내용을 본인의 자산으로 남겨두면 다음에 기회가 돌아왔을 때 성공을 열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된답니다. 4. 100을 향한 작은 노력의 합을 만드는 자세입니다. 구성원 각자의 성과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작은 노력이 모여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80을 갖고 있다면 남은 20을 찾기 위해 함께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봐요. 포기하고 방심하면 80에서 20을 잃고 60만 남게 되지만 함께 노력하면 80을 100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비관적 시각과 긍정적 자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때는 비관적 시각으로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헤쳐나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자세와 자신감을 가져야 해요. 미래를 낙관하며 실패에 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어요. 실패와 관련한 여러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워두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답니다. 5번째, 팀워크. 팀워크는 좋은 기운을 모아 함께 만드는 2의 N승의 힘입니다. 한 명의 힘이 2라면 두 사람의 힘은 2의 2승인 4배, 세 사람의 힘은 2의 3승인 8배, 네 사람의 힘은 16배의 힘이 될 수 있어요. 좋은 팀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같은 방향으로 진정성 있게 일해요.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사람은 없죠.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채워줄 동료들과 함께하면 어려운 문제도 더 쉽게 잘 해결해낼 수 있답니다.
그 안에서의 좋은 동료 의식이란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 의견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문화 속에서 다른 관점을 가진 팀원들이 서로 치열하게 디베이트하는 거죠. 나와 다른 의견도 존중하고 받아들이면서 일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더의 구심점 역할이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팀원들이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답니다. 일하는 방법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일하면서 성장하고 성과를 내고 인정과 보상을 받는 것이 결국은 구성원들 개인과 우리 모두의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구성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성공을 겪으면서 진정한 성장과 행복을 이루어가길 바랍니다.